바삭바삭한 크래커스부. 엄마가 혼자 TV를 보는 시간이 늘어났어. 자신에게 한마디라도 건네주길 바라는 듯 음량은 점점 커져갔지만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잠들었지. 같은 집에 살지만 방문을 사이에 두고 얼굴 한 번 보지 못하고 말 한 번 안 하는 날이 일주일에 5, 6일은 됐을 거야. 근데 처음엔 미안했던 마음이 무심해지기 시작하더라고. 그 후로 어쩌다 말을 건네면 아주 뾰족하게 돋아있는 말투가 신경질적으로 건너왔어. 할머니도 알다시피 엄마와 난 서로에게 좀 유별났잖아. 별일도 아닌데 감정이 점점 격앙돼서 미운 감정이 더해지고 급기야 서로에게 돌직구를 던지곤 했던 그런 거. 나도 조용히 넘어가고 싶었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야. 사실 오늘도 엄마에게 모진 소리를 했어. 할머니가 들어도 속이 상할 그런 말들을. 우리 괜찮을까? 안녕하세요. 크래커스북의 지연 작가입니다. 다양한 이스터에그가 숨어있는 글지마 작가님의 달에서 내려온 전화 작품에 이어서 온라인 북클럽에서 두 번째로 진행하게 될 책은 바로 저 지연 작가의 엄마는 당연했고 가족들은 당황했던 스키터입니다. 글지마 작가님이 진행하실 땐 옆에서 재밌게 듣느라 몰랐는데 작가 자신의 책을 이렇게 북클럽으로 소개한다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쑥스러운 일이네요. 그래도 4부 동안 책에 숨어있던 혹은 원고의 비하인드 스토리와 함께 열심히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1년도 4월에 출간된 스키터는 딸이 바라본 엄마의 삶, 그리고 엄마의 갱년기를 받아들이기까지의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갱년기를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넘어갔던 가족들은 이후에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들을 겪게 되는데요. 엄마에게 당연했고 가족들은 당황했던 스키터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끝에만 조금 다듬었다며 이리저리 고개를 돌리고 찍은 사진이 올라왔다. 일주일 만에 다시 미용실이라니? 바꾼 헤어스타일이 마음에 들지 않았나 보다 싶었지만 불과 며칠 전 엄마는 단정히 정돈된 머리를 계속 거울에 비춰보며 자랑했었다. 일주일 전에 미용실 다녀오지 않았어? 머리 염색도 그렇고 계속 염색하면 너무 상할 것 같은데 한 달만 머리에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어때? 그러자 엄마는 입을 삐죽거리며 말했다. 미용실 다녀오면 기분이 전환돼서 그래. 요새 좀 답답해서. 머리 염색, 끝부분 다듬기, 볼륨 파마 등 다양한 시도를 했지만 그에 비해 눈에 띄는 변화는 보이지 않았다. 단순히 기분 전환을 위해 집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단골 미용실을 다녀오는 모습은 이해하기 어려웠다. 그리고 궁금했다.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 오후에 소파에 앉아 계속 거울을 들여다보는 엄마를 나는 식탁에 앉아 관찰했다. 그녀는 하얀 손거울에 고개를 돌려가며 열심히 비춰보다 무언가를 쏙쏙 뽑아냈다. 바로 꿋꿋이 자라는 흰머리였다. 갈색으로 염색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금세 왼쪽 손가락을 3개나 사용해서 집어야 할 정도로 양이 불어났다. 그녀는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변화하는 자신의 모습을 마주하기 두려워했다. 매년 생일초를 세며 씁쓸한 표정을 짓곤 했는데 그에 대한 두려움이 답답하다는 말에 담기기 시작했을 때 그녀가 행하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의 이유가 보였다. 잠시라도 사실을 잊기 위해 제일 가볍게 기분 변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며 몰두하기 시작했던 것이었다. 어쩌면 엄마의 갱년기는 내가 알아차리기 훨씬 이전부터 진행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두 번째 목차 시그널은 항상 있었다 중 19쪽 머리 부분을 읽어보았습니다. 이 원고를 쓸 때 한 달에 거의 3번씩 미용실을 방문하던 엄마를 보며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 라는 생각을 어렴풋 짐작해보고 있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조금씩 알아차렸다면, 그리고 엄마에게 많이 물어보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다면 이후 책 속에 나오는 일들이 조금은 아프지 않게 진행이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바쁘고 바쁜 생활 속에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일은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는데요. 한편으론 그렇게 모르고 혹은 모른 척 지나간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하는 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엄마에 대해 이상함을 감지하지 못하던 초반의 이야기를 청취자분들과 같이 읽어보았는데요. 다음 주에는 마음의 바늘을 갖다 대는 서로의 모습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디야? 닭똥집 먹고 싶다. 역에서 내려 빠르게 걸어도 10분은 가야 한다는 생각에 갑자기 피곤함이 더 크게 몰려왔다. 그 먼 거리를 언제 가? 하루 종일 일하다가 지금 들어가는 거야. 너무 피곤해서 못 가. 살짝 짜증이 섞인 목소리에 엄마는 당황했는지 머쓱해하며 전화를 끊었다. 그렇게 끊긴 통화의 여운이 차가운 공기 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그날은 아침부터 일이 많아 늦게 들어올 거라고 이미 알려준 날이었다. 하루 종일 일하느라 지친 딸의 기분을 조금이라도 전환시켜주려고 일부러 어렵사리 꺼낸 이야기라는 걸 마음으론 알면서 내 입에선 날선말이 나갔다. 이상하게 엄마가 전화를 걸면 반쯤 삐딱한 마음이 생긴다. 서비스직에 종사하다 보면 감정적으로 부딪히면 안 되는 일이 많기에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아두기만 한다. 그러다 보니 마음속 풍선은 퇴근할 때쯤엔 부풀 대로 부풀어 거대해져 있는 경우가 많다. 조금이라도 해소되지 않으면 응어리로 굳어져 버릴 마음이 집약된 풍선이었다. 이 마음 풍선에 항상 바늘을 갖다 대는 건 바로 엄마였다. 조심스레 찔러보았을 때 어떤 반응이 나올지 알면서도 끊임없이 건드렸다. 밥은 먹었는지, 무얼 먹었는지, 오는 동안 춥진 않았는지 등의 소소한 질문들로. 매일같이 일어나는 일을 물어보는 게 귀찮게 느껴져서 그때마다 나는 응 이라고만 단답형으로 대꾸했다. 안녕하세요. 지연 작가입니다. 오프닝에서 29쪽 풍선과 바늘의 일부분을 읽어드렸는데요. 평일이면 어김없이 일어나 교통수단에 몸을 맡기고 지친 마음과 함께 집에 돌아오는 자녀들이라면 누구든 겪어봤을 상황이죠. 엄마라서 편하게 대해서인지 밖에선 투정을 부릴 수 없어서인지 몰라도 엄마에게는 유독 평소 잘 하지 않는 모진 말과 짜증을 내게 됩니다. 혹은 귀찮음이 잔뜩 묻은 그런 말들도요. 엄마니까 내 상황과 마음 정도는 잘 알 거라고 생각하고 하는 말이라지만 정작 지금 엄마에 대해서 나는 얼마나 알고 있었을까요? 매번 입버릇처럼 이야기한다고 장난스레 넘기던 갱년기의 증상들은 또렷해져 갔고 자녀이자 가족인 저는 또다시 눈앞에 직면하기 전까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많은 상황들과 증상을 지나 엄마와 저 둘 다 펑 하고 터져버린 이야기를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 일은 정확히 3달 전에 있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생활비를 벌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터라 이것저것 돈 나갈 곳이 많던 때였다. 내 상황은 무시한 채 자신의 집에 살고 있는 만큼 합당한 돈을 내라는 명령에 가까운 이야기를 듣고 당시 엄마에게 굉장히 화를 냈었다.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난 지 정확히 석 달 뒤 평범한 어느 날 갑자기 정면으로 스트라이크를 맞아버렸다. 엄마에겐 몇 달 전에 끝난 이야기가 아니라 진행형이었던 것이다. 잠시 뒤편으로 밀어두었을 뿐. 나도 짜증을 참지 못하고 똑같이 한껏 화를 담아 메시지를 작성해서 보내버렸다. 눈물이 차오를 때쯤 머리를 띵 하고 맞은 것처럼 내가 보낸 메시지가 눈에 들어왔다. 평생 안 볼 것처럼 서로를 할퀴고 그동안의 일들을 모두 집어던지는 흔적들을 보며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싶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엄마, 나와봐. 연이어 6번 정도 불렀을 때 엄마가 벌개진 눈을 하고 째려보며 나왔다. 그 눈을 마주치자마자 갑자기 울음이 터져 5분 동안 말없이 서로 끄끄대며 울었다. 엄마가 눈물을 뜩뜩 흘리며 얘기했다. 서운했던 일은 맞는데 이렇게 크게 터져버릴지 몰랐어. 내게 좋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는데 그 순간은 화가 나기 시작하니까 걷잡을 수 없이 터져버리더라. 그런 내 자신이 제어가 안 되는 게 너무 힘들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정말 너무 힘들어. 갱년기라 그런가 봐. 부모와 자식 관계 속에서 단지 엄마라는 이유로 말하고 싶어도 밀어넣고 마음 한편에 쌓아둔 말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더는 밀어넣을 공간조차 남지 않은 지경이 되어 일부분의 이야기를 가시돋은 듯 뱉어낼 수밖에 없도록 만든 내 행동이 부끄러웠다. 갱년기라서 그렇다는 말을 엄마가 쉽게 내뱉는다고 생각했다. 뭐만 하면 갱년기라서 그래 라고 말을 하니 이젠 핑계거리라는 생각이 들었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니 내가 유야무야 넘겨버리곤 했던 엄마의 말들이 일종의 신호였겠다 싶다. 차가운 아이스크림 위에 빨간 촛농이 떨어지기 시작한 케이크와 엄마를 번갈아 보며 얘기했다. 엄마, 솔직하게 얘기해줘서 고마워. 갱년기 축하해. 이날 서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열기에 녹아 생크림 위로 떨어진 촛농을 걷어내느라 결국 앙상해진 케이크를 마주하기도 했었어요. 많이 울고 또 많이 속상하기도 했지만 이후엔 그날 터져버려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엄마에겐 이 사건이 바늘이었을 수도 있겠죠. 본문 34쪽에는 갱년기에 접어들며 서서히 변화하는 엄마의 행동들이 일부 수록되어 있는데요. 귀찮아한다. 갑자기 짜증 수치가 90까지 도달한다. 가만히 있다가 난데없이 가구의 위치를 바꾸거나 모든 물건을 꺼내 정리한다. 등의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저처럼 이런 사건을 직면하며 크게 터지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변화하는 모습들을 참고하면서 엄마의 변화를 조금 더 일찍 눈치채고 한마디의 말을 더 건네 같이 이야기를 나누기를 정말 추천드려요. 그냥 퇴근하고 와서 씻고 식탁에 앉아서 맥주 한 잔과 치즈 몇 조각과 함께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을 나눈다면 부풀어버렸던 풍선들이 서서히 줄어들거나 혹은 풍선이 보여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하는 시간도 그리고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도 노력해서 만들어야 하더라고요. 다음 주에는 갱년기를 같이 겪고 있던 가족 중 아빠와 동생에 관한 이야기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 고마웠어요. 아빠는 요리하는 것을 좋아한다. 친할아버지가 가구점 사업을 하시기 전 중국집을 비롯하여 다양한 음식점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 때문인지 아빠는 요리를 자연스레 익혔다.
특히 가족을 위해 요리할 때면 더더욱 신나했는데 주말 점심과 저녁은 주로 아빠가 만들어준 음식을 먹었다. 아침에 운동하러 간 엄마는 점심시간이 다가오면 갑자기 문자를 보낸다. 집에 가서 밥 먹을 건데 준비 좀 해놔. 미리미리 얘기 안 하고 괜히 다급하게 늦게 얘기한다고 불평부터 쏟아내는 건 동생과 나다. 엄마는 자기 생각만 한다고. 아빠는 그게 어떻냐면서 주섬주섬 옷을 입고 장바구니를 챙겨 신발을 신으러 벌써 현관에 가 있다. 음식은 정성이다는 신조에 따라 된장찌개에 들어갈 두부도 모양과 크기를 맞추어 정사각형으로 가지런히 자르고 탕수육 소스에 들어가는 야채도 열을 맞춰 가지런히 썬다. 접시에 음식을 담고 깨소금을 뿌릴 때도 모양새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해서. 그래서인지 일 때문에 아빠가 없는 평일이면 엄마는 내색은 안 하지만 투정이나 의견을 받아줄 사람이 없어 굉장히 심심해한다. 일주일이 지나 주말이 되면 갱년기로 기분이 저하되어 있는 엄마를 보며 아빠가 다정하게 꺼내는 말이 있다. 선영아, 뭐 먹을래? 안녕하세요. 지연 작가입니다. 벌써 북클럽 3번째 시간이네요. 1부와 2부에서는 엄마의 갱년기를 점차 알아가고 서로에 대해 진솔한 마음을 나누는 사건들에 대한 부분을 읽어보았는데요. 이번 3부에서는 저를 제외한 아빠와 동생이 엄마의 갱년기를 받아들이는 모습에 대해 같이 읽어볼까 합니다. 아빠는 오프닝에서도 읽어드렸듯 엄마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직접 만들어 분위기를 전환해주곤 했습니다. 힘들 때 먹는 맥주 한 캔과 좋아하는 한 그릇 음식은 조용하고 굉장히 따스한 위로가 되기도 하니까요. 책 속에는 엄마를 위한 아빠의 요리법이 여러 개 나오는데요. 그중 86쪽에 위치한 엄마가 제일 좋아하시는 떡볶이 요리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볼게요. 우선 첫 번째로 멸치 육수를 준비합니다. 아빠의 팁은 마트에서 산 육수팩 한 봉지를 사용하면 편하다. 팩 안에 다시마, 멸치, 건새우, 미역 등 국물 내는 데 필요한 재료가 모두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팁을 주셨고요. 첫 번째로 냉장고에 있는 떡볶이 재료들을 정갈하게 잘라 넣는다. 다만 양파는 넣지 않는다. 떡볶이는 재료가 간단한 게 최고다. 아빠 떡볶이의 재료는 어묵, 떡, 파, 라면사리 뿐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엄마는 떡을 좋아하니까 평소보다 조금 더 넣고 양념장을 부어 끓인다. 여기서 양념장은 각자의 기호대로 만들되 고추장을 너무 많이 넣지 않는다. 숙성시켜서 나중에 쓸 것까지 넉넉하게 만들어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냄비째로 들고 가서 음식 위에 깨소금을 솔솔 뿌리고 맛있게 먹는다. 그리고 또 하나의 팁이라면 혹시나 라면 사리와 어묵을 좋아해서 너무 많이 넣는 바람에 퉁퉁 불어버린 라볶이가 되었다면 반을 다른 냄비에 덜어내고 넉넉하게 미리 만들어둔 양념장과 물을 넣고 다시 끓인다. 실제로 엄마와 제가 항상 하는 실수인데요. 이 대처의 핵심은 여분의 양념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빠의 팁과 함께 있는 요리법을 읽고 나니 오늘 점심은 떡볶이를 먹어야겠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음식 앞에서도 엄마의 갱년기를 직면했던 또 다른 동생의 이야기도 같이 읽어드릴게요. 아직도 많이 쌓여있는 명절 음식 사이로 투명하지만 고요한 술잔을 바라보던 엄마는 연거푸 2잔을 들이켰다. 5분 정도 지났을까 피곤해서인지 금방 취기가 오른 엄마가 동생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너는 문자를 보내면 답도 없고 전화를도 받지를 않니? 아무리 바빠도 부재중을 봤으면 다시 전화하는 게 예의 아니야? 엄마가 얼마나 서운한지 알기는 하니? 그 얘기를 듣던 동생이 자신도 할 말이 있다는 듯 자세를 고쳐 앉았다. 아니, 나 그 부분에 대해서 할 말 있어. 요새 내가 너무 바쁘단 말이야. 단체 손님도 많아서 아침에 일찍 출근하고 하루 종일 근무하다가 저녁에 집에 오면 화장도 못 지우고 쓰러져 자는데 언제 연락할 시간이 나겠어.
그건 엄마가 이해를 해줘야지. 동생의 이야기를 듣는 엄마의 눈과 뺨이 점점 붉게 달아오르고 있었다. 너 밖에 나가서 사는 가족이 있다는 게 얼마나 걱정스러운 일인지 모르지? 이젠 커서 더는 품 안의 자식이 아니라지만 너는...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는 것이 야속하다는 듯 말을 마치지 못하고 엄마는 눈물을 터뜨렸다. 그 모습을 보던 동생도 입모양을 삐죽삐죽 세모로 모으더니 따라 울었다. 엄마는 꾹꾹 눌러놨던 서운한 마음을 오랜만에 다 모인 자리에서 술김에 털어놓았고, 동생은 나름대로 자신이 처한 상황을 몰라주는 엄마에게 미운 말로 되받아쳤다. 옆에서 그 광경을 바라보며 가만히 듣고 있던 아빠는 웃음을 터뜨렸다. 이놈들, 바빠도 엄마한테 자주 연락하라니까. 전화는 정말 중요해. 바빠서 자주 잊어버리겠지만 계속해서 기억해야 돼. 전화 한 통이 단순히 연락을 주고받는 의미가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표현하는 수단이라는 걸 우린 또 당연함에 젖어 잊고 있었다. 이 사건 이후 동생은 틈틈이 엄마에게 문자를 보내거나 영상 전화를 걸어왔다. 자신의 직장 근처로 엄마를 불러서 짧은 저녁 시간을 이용해 영화를 함께 보는 노력도 해나갔다. 특별한 날은 아니지만 깜짝 선물로 꽃을 준비하거나 열심히 고른 선물을 바꽃 쿠폰으로 보내주기도 했다. 함께 보내는 시간이라는 건 정말 중요하다. 함께 시간을 공유하게 되면 굳이 말하지 않아도 유대감이 더해져서 서로에게 안정감과 위로를 준다. 같은 공간에 있지는 못하더라도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시간을 공유하며 간접적으로나마 마음을 나누는 것이다.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함께 하려고 노력할 때 마음이 더 가까워질 수 있음을 한바탕 진통을 겪고 나서야 알게 됐다. 이것저것 신경 쓸 것이 많은 일상에서 친구뿐만 아니라 가족 중 한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은 굉장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과 노력이 수반되는 만큼 내가 평소에 보지 못했던 상대방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도 굉장히 재밌는 일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었나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노력들을 할 예정인가요? 다음 주에는 스키터 온라인 북클럽 마지막 4부로 찾아올게요.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엄마 세대는 요즘과 달리 결혼과 출산이 굉장히 중요했다. 연년생의 아이를 낳는 부모도 굉장히 많았다. 인생에서 상당한 시간을 차지했고 가장 직접적이고 큰 영향을 주기도 했다. 아이를 낳는 날엔 온몸의 기운과 정신력을 동원하여 긴 시간을 집중해야 한다. 그래서 아이가 세상으로 나온 직후 탈진하는 산모도 굉장히 많다. 자신의 평생 체력 중 일부를 그때 끌어쓴다고 말할 수도 있겠다. 잠을 설쳐가며 아이를 먹이고 재우다 보면 어느덧 엄마 손이 필요하지 않을 만큼 커버린 아이를 보게 된다. 20년이라는 세월이 고되기도 하면서 하룻밤에 단 꿈같이 느껴지기도 한다. 나이를 먹어도 자식이 아이처럼 보인다는 말은 비단 비유에 그치는 이야기는 아닐 것 같다. 엄마는 나이 먹는 것이 서럽다고 했다. 시간은 뭐가 그리도 급한지 모든 것이 빨리 지나가 버렸다고. 턱을 꿰고 창밖으로 멀리 시선을 둔 엄마를 보며 그땐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지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다. 엄마가 지나온 날들은 누군가에겐 평생 고맙고 감사한 시간이었다. 나이 드는 게 서글프다고 한 건
몇십 년 전 젊었던 모습을 그리워하기 때문일 거라고 감히 짐작해본다. 하지만 그때 빛났던 순간들만 그리워하지 말고 한 해, 두 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깊은 색으로 빛나고 있는 엄마의 현재 모습도 여전히 아름답다고 말하고 싶다.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푸르고 깊게 빛나는 지금 이 순간도 즐겼으면 좋겠다고. 엄마는 단 한 번도 빛나고 있지 않았던 적이 없었다고. 안녕하세요. 지연 작가입니다. 벌써 온라인 북클럽 마지막 회를 진행하게 되었네요. 그동안 제가 쓴 글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읽을 수 있어 굉장히 기뻤습니다. 스키터는 저희 가족들이 엄마의 갱년기를 마주하고 서로를 자세히 바라보게 되었던 모습을 적어낸 책이었는데요. 정작 저희 엄마는 이 원고를 쓰고 있는지도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가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시고 인쇄 후에 아셨답니다. 책을 처음 건네드리고 엄마는 감동했어 라는 짧고 굵은 감상을 남겨주셨고 동생은 울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아빠는 자기 요리법이 책 속에 넣을 만한 게 있었냐고 하시기도 했고요. 부족한 글과 그림이었지만 가족들과 독자분들께서 책을 통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사하고 한편으론 마음이 정말 따스해지기도 했어요. 이런 감사한 감정을 항상 느낄 수 있게 해주시는 가족들, 독자님들, 청취자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전합니다. 엄마에게 전하지 못했던 말과 지나온 상황들을 돌아보며 아직도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책 속에서 엄마에게 전했던 마음을 일화와 함께 일부분 읽어드릴게요. 초등학교 공개 수업 날, 아이들이 자신의 부모가 왔는지 계속 뒤를 돌아보며 확인하던 혼잡한 교실에 앉아 책을 폈다. 담임 선생님이 들어오자 그제서야 살짝 고개를 돌려 많은 부모님들 사이에서 한눈에 들어오는 우리 엄마를 봤다. 매일같이 생활하는 교실에 엄마가 함께 있다는 신기함과 왠지 모를 쑥스러움이 밀려왔다. 40분의 수업이 거의 끝나갈 무렵 담임 선생님은 벼랑간 뒤에 계신 어머님들 중에 아이의 이름으로 삼행시 발표해보실 분 계신가요? 라고 하셨다. 부모님들은 예상치 못한 질문에 멋쩍은 웃음을 지으며 서로 눈치를 보는 상황에서 또렷한 목소리가 교실을 울렸다. 저요. 귀가 새빨개졌다. 뒤통수가 따가웠지만 뒤를 돌아볼 수 없었다. 차분한 목소리인 척 하지만 자신감이 꽉꽉 들어찬 그 목소리는 바로 우리 엄마였기 때문이다. 옆에 앉은 짝꿍과 뒷자리에 앉은 친구들이 누구의 엄마냐며 팔을 장난스레 툭툭 쳤지만 나는 얼어붙은 채로 앞만 보고 앉아 있었다. 이상하게 너무 쑥스러웠다. 지금은 삼행시의 전체 내용이 잘 기억나지는 않지만 마지막 부분은 또렷이 기억난다. 사랑하는 우리 딸 지연이니까. 엄마의 발표가 끝나자 모두 손뼉을 치며 환호했다. 이를 앙다물고 새빨개진 얼굴을 들어 힐끗 돌아본 교실 뒤편에서 엄마가 나를 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 많은 사람 앞에서 발표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텐데 용기 내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하고 고마운 일이었는지를 이제서야 느낀다. 가족과 제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엄마에게 갱년기가 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수순인 것 같다. 친구와 좋은 곳을 여행하다 오는 것도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도 좋지만 그 경험을 심리적으로 제일 가까운 가족과 공유할 시간이 없다면 이것 또한 시간이 흐르면서 무의미하게 여겨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말하지 않아도 모든 걸 알고 있을 거란 안일함은 엄마의 갱년기를 함께 보내면서 산산이 부서졌다. 할머니, 나는 엄마와 통화하면 언제나 짜증 섞인 말들이 한 문장씩 들어가잖아. 그걸 듣는 엄마의 기분이 어떨지는 나 몰라라 한 채 끊어버리고. 엄마는 자식들의 기분 변화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말이야.
언젠가 내가 기분이 안 좋은 날 엄마와 통화를 했거든. 나는 티내지 않으려고 했는데 엄마는 여보세요? 라는 한마디만 듣고도 무슨 일 있어? 어디 아파? 라고 바로 알아채는 거 있지. 그걸 보고 엄마의 자식에 대한 촉이란 정말 대단한 거구나 하고 생각했어. 때론 무심하다고 느꼈던 엄마의 모든 감정들이 그 누구보다 예민하게 반응하기 위해서라는 걸 이젠 느껴. 사람마다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은 모두 다르니까. 더 많이 이야기하고 더 많이 나누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이 책은 갱년기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내리려고 만든 책은 아니었어요. 그저 갱년기를 마주하게 된 가족과 같이 걸어가고 있는 엄마의 시간을 담고 싶었습니다. 엄마라는 역할을 대표적으로 얘기했지만 아빠 혹은 형, 누나, 언니, 그리고 동생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한 가지 역할을 맡은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너무 당연해서 잊어버리곤 했던 소통에 대한 이야기로 읽어주시길 바라면서 엄마는 당연했고 가족들은 당황했던 스키터 온라인 북클럽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았어요. 감사합니다.